자, 오늘 3학년 1학기 개념 기본호랑 4학년 1학기 개념 기본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제가 어저께 그 자료 준비하면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일단 3학년 개념 기본호는요. 저는 어머님들과 상담할 때 특히 2학년, 현재 2학년 친구들 왔을 때 3학년이 가장 중요하다. 6년 중에서 3학년이 가장 중요한데, 이 3학년이 제일 잘 수학이 잘 되려면 1, 2학년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본 학습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최근에 제가 1, 2학년들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거의 다 등록을 다 했는데 1, 2학년인데 굉장히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방학 동안에 1, 2학년에서 부족했던 부분, 특히 더하기 받아 올림 내림이 있는 덧셈을 잘 준비한 다음에 3학년 걸 준비해야 3학년 이따 목차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수연산 파트가 가장 많은 학년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잘 되어져야 2학기가 되고 그다음 4학년까지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과 상담할 때 1, 2학년들 얘기할 때 3학년이 중요하지만 그게 잘 되기 위해선 1, 2학년 학습이 잘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 기본으로는요, 제가 세 가지 경우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저는 이제 4학년 1학기 거를 주문을 했고, 그 전에 이제 2학년 1학기 거를 주문을 했는데, 미리 이제 선행을 하겠죠. 12월부터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1, 2월 달에 이렇게 예습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사실 1, 2월에 하는 건 선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습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학기 중에, 예를 들면 뭐 4학년, 뭐 3학년 3월 달, 4월 달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학기 중에 가볍게 빨리 엄마가 선행을 빨리 하길 원해. 이럴 때 학기 중에 가볍게 하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4학년 거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나 1학년, 뭐 3학년들 선행용으로 개념으로 빨리 치고 가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너무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있어야 될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요 그 개념 기본어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또 이제 묶음 할인 20권 주문을 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하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개념 기본은 한 권으로 되어 있고 14,000원인데 실질적으로 20권을 같이 사시면 섞어서 1, 2, 3, 4학년 거 섞어서 하시면 한 9,800원 꼴이 돼요. 만원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이게 빠르게 예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덧뺄셈, 3학년 1학기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수험 3파트가 이렇게 덧뺄셈, 나눗셈, 곱셈, 그리고 분수와 소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길이와 시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그죠? 덧뺄셈과 연관이 있으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학기를 되게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잘, 어,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그래서 세 자릿수의 덧셈을 하는데요. 우리 2학년 때까지는 이제 두 자릿수의 덧셈까지 했다면 이제 세 자릿수를 하는데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1학년 2학기 때 받아 올림 내림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3학년이 되더라도 1학기 받아 올림 있는 덧뺄셈을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어머니 이게 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3학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하시면 어머님들도 대부분 저는 그러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좀 기초학력이 잘 안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머님들도 아세요. 그래서 최근에 등록한 학생은 눈땡땡을 1년을 다녔는데 덧셈만 했대요, 1년 동안. 너무 잘하는데 이제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물론 예비 초등학교 1학년이 덧뺄셈을 하는 건 뭐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뺄셈 모르더라고요, 아예. 뺄셈 기호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오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일단 여기 받아 올림 있는 거 같이 들어가 있죠. 받아 올림이 없는 것과 받아 올림이 한 번 있는 거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1의 자리에서 있는 것과 10의 자리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것. 자, 뭐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받아 올림이 두 번 있는 것. 1의 자리에서 있고 자,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두 번 있죠. 여기 1의 자리에서 올라가서 10의 자리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100의 자리로 올라가서 두 번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있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00의 자리까지 오죠, 이렇게.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곱셈 같은 경우도 이따 나오겠지만 네 자릿수까지밖에 안 나오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하면 네 자릿수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자릿수까지 제대로 덧셈 뺄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받아 올림이 이렇게 두 번 있는 거. 근데 여기서 1이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얼마인지 써보세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개가 있죠. 1이.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거를 덧셈식에서 네모안의 수라고 돼 있잖아요. 네모안의 수인 1. 이 1이 나타내는 거니까 둘 중에 요거를 얘기하겠죠. 근데 이걸 또 아이들이 선생님 일이 두 개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대로 꼼꼼히 읽는 연습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어머님들한테 이게 상담 오셨을 때 우리 부기호로도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태블릿 같은 걸로. 이런 걸로 어머님들한테 짚어주시면 맞아요. 우리 아이 그래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자릿수의 뺄셈 같은 경우도 받아내림이 없는 것도 있지만 이건 가볍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받아내림이 한 번 있는 거, 한 번 있지만 어디에서 10의 자리에서 있는 거, 100의 자리에서 있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받아내림이 이제 두 번 있죠. 받아내림을 되게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 덧뺄셈이나 곱셈을 할 때 수모형 있죠. 수모형. 수모형을 좀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5라는 숫자가 똑같이 10의 자리에도 있고 1의 자리에도 있다고 친다면 이 5라고 나타내는 게 남모형, 여기 있는 거는 백모형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10의 자리에 만약에 5가 있다면 10모형. 이걸 눈으로 그냥 보여줘요. 완전 다르다는 거를. 양감이 완전 다르잖아요. 1의 자리에 있는 5는 이렇게 남모형이 다섯 개다. 하는 걸 보여주면, 아, 이게 진짜 많이 다른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에 있는 5는 500을 나타낸다. 여기에 있는 4는 40을 나타낸다를, 사실 여기에는 책에는 없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그 개념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줘요. 1학년, 2학년 때 다 배웠지만 다시 한번 아이들이 또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받아내림이라는 관계가 좀 쉽게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3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려줬으니까 3개가 남았어요. 뭐가 3개가 남았지? 제가 항상 물어봐요. 신모형이 3개가 남았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00의 자리에서 갖고 와서 100모형 1개와 신모형 3개가 있었는데 얘를 100모형을 신모형으로 바꾸면 13개가 돼. 이 자리는 10만 올 수 있는 거야. 이 자리는 1만 올 수 있는 거야. 이 자리는 100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0만 올 수 있는 10들의 모임이 있는 방이야. 그래서 13개가 들어가. 그래서 13개에서 8개를 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지금 그 보시면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죠. 받아내리면 다 1학년 2학기 받아내림이 있는 10몇 빼기 몇과 다 연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수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수모형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받아내림이 좀 더 수월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1, 2학년부터 했다면 아이는 여기서는 수모형이 필요 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평면 도형에서 선분, 직선, 반직선인데 이 선분, 직선, 반직선은 각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좀 더 그 뭐라고 그러지? 각의 기본 요소를 배우기 위한 전 단계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분도 중요하고 직선도 중요하지만 저는 반직선이 중요하다라고 되게 좀 많이 얘기하는 편이고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중요하죠. 시작하는 점. 그래서 한 점에서 시작해서 끝없이 느린 선이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각에서는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순서가 직선과 선분은 상관이 없어요. 거꾸로 부르든 뭐 이렇게 부르든 상관이 없지만 반직선은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다음 바로 나오죠, 각이. 그래서 두 개의 반직순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 각도 도형이라는 거. 사실 점도 도형이죠. 선도, 직선도 도형이고. 자, 여기에서 다 도형인데 두 개의 반직선으로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반직선이 있는지. 자, 각을 부르는
이 이름을 아이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 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 기역, 니은, 디귿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각은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벌어진 정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시하기라고 해요. 각 기억, 니은 찾아봐, 기억, 니은, 디귿 찾아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각 기억, 니은, 디귿이면 각 기억과 각 니은과 각 디귿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시고 여기에는 두 개의 반직선이 있는 거다. 그래서 반직선, 반직선, 니은 기역과 반직선, 니은 디귿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름이 각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반직선은 화살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한번 짚어주고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얘는 두 개의 변이다. 라고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자, 한 가지. 자, 아이들이 직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있는 직각은 잘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해요. 그럼 왜 그런지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보통 다른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게 지금 직각이 선분이 좀 아닌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직각이 되어 있는 거를 아이들이 직각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줘요. 여기는 90도인 거 다 알죠. 그런데 반으로 나눴으니까 45도, 여기도 반으로 나눴으니까 45도, 45도, 45도 합치니까 90도라는 거 알려주고, 여기서도 비스듬히 있을 때 요거를 지금 이게 캡처한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지만 모는 종이에서 이 부분이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면 아이들한테 그냥 눈으로 짐작했을 때 직각을 잘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담임 선생님들도 좀 가끔 가다가 틀렸는데 맞았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각 기역, 디귿, 니은이다. 그러면 일단 이 아이들한테 저는 물어봐요. 여기서 꼭지점은 어딜까? 각이 꼭지점은 어딜까? 그러면 사실 여기 가운데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 그래서 반직선 디귿 기역과 반직선 디귿 니은이라는 걸 한번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선으로 그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하나 이렇게 그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를 전에 한번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냐면요. 이렇게 그려요. 각을 그릴 때. 그럼 안 맞죠? 반직선 두 개의 반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한테 숙제를 내줄 때 어머님들이 채점해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짚어줄 때가 있어요. 숙제 해온 것도 한번 잘 구성을 잘 보시고 여기 지금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반직선이. 자,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정사각형. 일단 사각형에서 기본적인 건데 직각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지 자, 직사각형은 내각이 모두 같은 직각인 사각형인데 정사각형도 내각이 직각이지만 얘는 하나 더 추가돼 있죠. 내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얘는 좀 더 디테일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동물이지 그럼 동물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동물은 말을 할 수 있어?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리고 직립보행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기술이 더 많아. 기능이 더 많아졌어. 그래서 더 예민한 애야. 나는 갖고 있는 무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중에 사다리꼴이나 평행사변형까지 얘기했을 때 이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고 평행사변형도 되고 사다리꼴도 되는 만능이다. 이건 사람과 비교한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지만 동물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직사각형을 설명해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이해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으로 넘어가서 나눗셈으로 들어가죠. 나눗셈은 뺄셈과 연계돼 있죠. 하지만 뺄셈과 연계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곱셈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구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아까 전에 각에서도
꼭지점, 변, 이런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 여기서도 나눗셈에서 이게 나누어지는 수인지, 나누는 수인지, 몫인지, 이거를 헷갈려요. 몫은 그래도 괜찮은데, 요거 두 개를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나누어짐을 당하는 수잖아요. 그 나누어지는 수. 자, 내가 사탕 10개가 있어. 5명한테 나눠줄 거야? 누가 나누어짐을 당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누어짐을 당한 애가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뭐 접시의 수나 사람의 수면 그건 나누는 수.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용어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용어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 속에서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캐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오타인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했는데 아무리 안 보여가지고 이거 좀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45 나누기 9는 5와 같습니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 부분. 무엇은, 네모는 45를 무엇으로 나눈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문해력에서 하듯이 주어가 뭔지, 네모는, 그 다음에 서술을 찾죠. 몫입니다. 그럼 주어는 몫이에요. 그럼 이 주어의 몫이 우리가 여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는 이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오는 45를 9로 나눈 몫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 요런 것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6번 같은 경우에 18개를 3명에 똑같이 나누어 줬다. 그러면 3명에게 나누어 주려면 세 접시나 아니면 세 묶음, 세 봉지에 나눠줄 거잖아.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번 묶어보자. 세 묶음이 되게. 세지 않아도 보이죠,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3명에게 나눠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 묶음이 되게 해야 돼. 그 묶음을 3개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에 식을 쓸때 보통 18 나누기 3 이렇게 할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6인데 그럼 이거는 한 사람이 가져가는 몫이죠. 한 사람이 6개를 가져가 6개씩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로 다 했던 거를 이런 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나누기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뺄셈으로 설명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설명할 때 뺄셈으로 하는데 10에서 2를 5번 빼면 0이 됩니다. 지금은 0이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개가 접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 뺄셈식을 갖다 나눗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것도 헷갈려해요. 되게 많이. 그래서 바꿔서 10 나누기 5는 2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시고 옆에 충분히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개씩 묶긴 있기 때문에 2개씩 묶어서 빼서 주는 거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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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씩 빼서 이렇게 빼서 10, 10에서 1을 빼면 8, 8에서 1을 빼면 6, 아직도 남았네, 줄 수 있네, 이렇게 해서 총 0이 될 때까지 몇 번 나눠줬니? 그 몇 번을 여기다 쓴다, 몫에다가.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면 되겠고, 요런 것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5개를 3개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뺄셈으로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럼 3개씩 묶어서 몇 번 하는지, 그래서 3개씩 덜어내면 5번. 그래서 이걸 나눗셈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탕을 5명이 나눠줄 수 있다. 이게 빌드업 과정이 전 너무 좋았어요. 이 한 세트 묶음이.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참 중요하죠. 여기가 되려면 랜덤 구구단이 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3단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학기 시작 전부터 또는 1학기 시작하면서 랜덤 구구단을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랜덤 구구단 뭐 학습 자료들이 있다면 저는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3학년 2학기가 1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9를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돼 있죠. 2개씩 9묶음. 저는 이거를 말로 설명하게 해요. 2개씩 9묶음이랑 얘는 9개씩 2묶음이야. 결론은 2 곱하기 9가 18이라는 걸 알지만 2 곱하기 9는 18이라는 거는 똑같지만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거를 아이들이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원활하게.
그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곱셈으로 하기 때문에 랜덤이 나와야 된다. 2단, 9단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김혜림 원장님께서 1, 2학년 덧뺄셈 할 때도 전체와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곱셈, 나눗셈도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얘가 큰 수야 작은 수라고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는 소수랑 분수의 곱셈이 나올 때는 여기 결과값이 예를 들어 4 곱하기 자, 왜 안 되지? 4 곱하기 1 같은 4 곱하기 1은 4지만 4 곱하기 0.8 이렇게 소수를 곱셈할 때는 여기가 작아지거든요. 등호 다음이. 그래서 그렇게 커진다. 큰 수, 작은 수 이런 말로 하시면 안 돼요. 부분과 전체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제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네. 음, 자, 이게 될까? 자, 잘 보이고 계신 거죠? 지금 제가 이거 안 써지고 있어요, 갑자기. 덧뺄셈의 관계처럼 얘도 곱셈도 나눗셈이, 나눗셈으로 할 때 전체를, 하트를 부분으로 나누면, 세모로 나누면 네모가 되고, 전체를 네모로 나누면 세모가 된다라는 걸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판서가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여기도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몇 개씩 몇 묶음인지 이렇게 한 번씩 저는 쓰게 만들어요 아이들한테 이 개라는 단어랑 이렇게 묶음 이런 걸 쓰게 만들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세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의 못 구할 때 이렇게 표로 차트로 하는 게 나오잖아요. 48 나누기 8은 여기 9구단 곱셈 9구 표에서 나누기 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8의 자리 8 아, 참 이게 지금 판서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8에서 48이 되는 요 부분이 누구랑 만나는지, 그리고 두 군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 손가락 막대가 있거든. 긴 거 있죠. 손가락 막대. 그래서 긴 걸로 이렇게 해줘요. 수직으로. 그래서 만나는 거. 그래서 화살표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쪽, 이렇게 해서 답하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화살표를 보시면 왼쪽 거부터 네모칸 채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 거부터 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2, 6, 12. 그럼 그 6을 여기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로 설명하셔도 부분과 부분, 2와 그 네모, 2 곱하기 네모 6은 12. 부분과 부분의 곱은 전체가 된다. 그럼 전체를 부분인 2로 나누면 다른 부분인 6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7 곱하기 3이 먼저. 물론 뭐 외웠다면 여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나눗셈에서도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뭐 이렇게 용어를 얘기했던 것처럼 곱하는 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해지는 수가 뭔지, 곱이 뭔지를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인지시켜서 아이들 올 때마다 랜덤으로 갑자기 불쑥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는 수인지, 곱하는 수인지, 몫인지, 곱인지,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3 곱하기 2는 6인데 30으로 바뀌었죠. 10배가 됐는데 결과값도 10배가 되었어요. 이거를 나중에 뒤에 또 나오는데 나눗셈이랑 헷갈려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곱도 10배가 된다.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은 제가 예전에도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저는 좋았거든요. 그냥 곱하기 연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10이 2개, 1이 3개 이렇게 있는 게 23이고 이게 두 묶음이니까 23 곱하기 2라는 것도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언급해서 넘어가시거나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생님한테 설명하게 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곱하기라는 거, 배라는 거는 여러 번 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곱하기 3은 세 번 더하는 거잖아요. 세 번 더하는 거기 때문에 41을 세 번 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벌레 먹은 셈 할 때 아이들이 이거를 2일은 2, 4, 2, 3, 6 이거 뭐 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럼 랜덤 구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의 자리가 6이 되는 경우 짝수하는 두 개가 나오죠. 2, 3은 6, 2, 3은 6. 아, 이게 지금 미치겠네. 이게 왜 안 될까요? 판서가. 짝수단에서 그러면 2, 3은 6과 6이랑 그 다음에 다섯 번 건너뛴 8이 있죠. 2, 8이 16. 그래서 옆에다 3과 8을 적어 놓게 하고 여기 찾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홀수단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랜덤으로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 벌레 먹은 셈도 나와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곱하기 몇.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수 이렇게 돼 있는데 1의 자리에서 이렇게 아까 전과 다르게 10의 자리로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아이들이 이제 가로셈을 갖다 세로셈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곱하는 거를.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왼쪽 1번에 그림 보시면, 그림으로 좀 설명하고 28을 두 번 더했잖아. 그럼 20이 두 번 더해졌으니까 우리 20 더하기 20은 얼마야? 40. 그 다음에 8 더하기 8은 얼마야? 16. 그래서 40과 16이 하면 56에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게 하셔서 저는 이렇게 가로셈이 있는 것도 아이들한테 10의 6배와 3의 6배의 합이잖아. 그럼 10의 6배는 얼마야? 60. 3의 6배는 18이야. 이렇게 얘기하게끔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암산이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냥 세로세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암산과 멀어지겠죠.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이 있는데 얘는 이제 100의 자리까지 올림이 있는 걸로 나오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와 시간이 나옵니다. 5단원. 그래서 길이와 시간은 어렵지 않아서 일단은 1mm랑 뭐 1cm가 10개로 쪼개진 것 중에 하나, 10mm인데 이걸 하나를 1mm라고 한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각에서 1초. 좀 작은 단위가 나오죠. 이제 1초. 그 다음에 그 1분은 60초라는 거. 옆에 충분히 연습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분초로 되어 있는 걸 초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초로 되어 있는 걸 분으로 하는 거. 요것도 6단. 6단을 외웠다면 60의 배수. 또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그래서 나눠서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의 덧셈을 하려면 60진법이 돼야 되잖아요. 100진법, 10진법으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60진법 하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60보수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기 시간 더하기 시간이 시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이걸 그냥 이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까를 저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요. 그러면 내가 오늘 문제를 푸는데 6분 12초가 걸렸어. 그런데 또 내일 어저께 했을 때 6분 34초가 걸렸어. 난 총 몇 초가 걸렸어. 몇 분 몇 초가 걸렸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던지. 그냥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시각 더하기 시간 더하기 시각인데 이거 애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상황을 줘요. 내가 오늘 수학을 4시 16분 12초에 시작했어요. 문제 풀이를. 그래서 1시간 20분 34초 동안 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나온 거는 끝난 시각이겠지. 이런 거. 이런 걸 얘기를 해주시고, 왜 여기를 시간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왜 몇 시라고 적어야 되는지, 이거 헷갈려 하거든요. 문제, 뭐, 이런 게 써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써야 된다고 할 때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몇 시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시간 더하기 시간은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뭐를 몇 분, 뭐 영화를 봤는데 1시간 35분 50초 동안 봤고 그다음에 또 뭐를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총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봤니? 이렇게 상황을 주어주면서 하면 조금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뺄셈인데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각 빼기 시각은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6시 45분 50초. 자, 이거는 끝난 시각이야. 영화가 이렇게 끝났어. 빼기. 왜 뺐을까?
그럼 아이들이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시작한 시각을 빼면 내가 4시간 35분 30초 동안 영화를 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좀 인지를 좀 빨리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설명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의 차. 이 경우에도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몇 시간 몇 분, 6시간 14분. 그러면 나는 수학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 영어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어? 이럴 때 이런 차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상황 얘기해 보는 거. 이런 거. 몇 시간 동안. 내가 끝난 시각이 5시 45분이었는데 2시간 몇 분 동안 했어. 그럼 나는 시작 시각, 여기 밑에 있는 이 네모칸이 시작 시각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된 거 당연히 60으로 받아내림을 해야 되는데 100으로 해서 이 부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책 읽기를 1시간은 몇 분입니까? 할 때 시작한 시각과 끝낸 시각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뭘로 해야 되는지, 시라고 적어야 되는지, 시간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근데 여기는 근데 몇 분 몇 초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은 안 나오네요. 그다음 분수. 자, 분수는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수학은 약간 그런 거죠. 뭐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이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수학이 되게 좋은 게 항상 공평을 너무 추구하거든요, 제가.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안 해왔으면 혼내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잘했으면 똑같이 칭찬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라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원 모양을 나누는 거는 아이들이 좀 그래도 수월하게 하는 편인데 이 삼각형 부분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번째 거 말고 똑같이 넷으로 나눈 거를 못해요, 잘. 셋은 그래도 좀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 넷으로 나누기 할 때 여기다가 저는 변에다 중점을 찍어줘요. 중점을 찍고 자를 갖고 와서 이 중점들을 연결하면 네개가 되고 구등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변을 그려놓고 제가 옆에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그려져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자, 요거를 3등분을 해서 3등분한 걸 연결한다는 거. 그런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이거를 연산에 이런 게 있을 때 색칠한 부분만 뭐 쓰라든지 이렇게 할 때 전 다 옆에다 색칠하지 않은 부분도 쓰게 하거든요. 여기는 아예 그렇게 써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8번 같은 경우에도 이 칸을 셀 때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몇 칸인지를 보게끔 하려면 왜 대칭이잖아요. 이게 왼쪽 오른쪽이 반으로 나누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으로 나눠주고, 자, 몇 칸일까? 눈으로 한번 세볼까? 그 왼쪽이 5칸이라는 거 볼 줄 알아야 돼. 한눈보기가 5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5, 50, 10칸이구나. 그러면 왼쪽에 3칸이 색칠돼 있고, 오른쪽 4칸 칠해져 있으니까 총 우리는 7칸을 칠하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요즘 애들이 세는 걸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말이랑 속도가 달라요. 이게 체크하는 게. 그 틀린 경우 많기 때문에 3 더하기 4, 덧셈으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남은 부분을 물어보죠. 남은 부분. 이걸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남은 초콜릿이죠. 그럼 지금 흐릿하게 되어 있는 건 뭐 먹은 거라든지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남은 부분에 대한 거. 그래서 8분의 5라는 거. 자, 그러면 남고 내가 먹은 부분은 몇 분의 몇일까?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죠. 그 다음 단위 분수. 자, 저는 분수는 자, 수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를 나누는 것. 그래서 나눗셈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위 분수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1이라는 전체를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넷으로 나누는 게 바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기 때문이에요. 이 단위 분수 중요하죠. 그다음에 5, 6학년에 이제 분수의 곱셈, 나눗셈, 비와 비율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묶음수로 얘기를 하긴 해요. 3분의 1은 세 묶음 중에 한 묶음, 전체를 세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4분의 1은 전체를 네 묶음으로 나눈 것 중에 한 묶음, 이렇게 묶음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야지 나중에 24의 3분의 1 이런 것도 대답하기가 편해집니다. 크기 같은 거, 뭐 분모 같은 거는, 자, 여기선 중요한 거는 단위 분수를 왜 배웠냐? 5분의 1은 단위 분수인 5분의 1이 2개. 5분의 4는 단위 분수인 5분의 1이 4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근데 여기 밑에 우리 흐린 회색으로 써 있죠. 써 있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개짜리보다 네 개짜리가 많겠네. 그래서 분수의 크기 비교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는, 자, 분수랑 연결돼 있죠. 근데 왜 소수를 만들었을까요? 원장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면, 분수가 먼저 나왔죠. 이거는 이제 기원전에 한 3,800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잖아요. 기원전 3,800년이 아니라 기원전 한 1,800년 전에 나왔는데, 그럼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나왔고, 이게 분수가 우리가 십진법을 많이 쓰다 보니까 수책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수라는 걸 만들었고, 이 소수는 지금으로부터 한 약 400년 전? 40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 1500 몇 년이어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3000년 후에 소수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 전까지는 분수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같은 개념이다. 그렇지만 십진법과 연계되어서 설명하기, 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소수를 만들었다라는 걸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걸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소수의 크기 비교도 분수를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4학년 1학기로 넘어가겠습니다.